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시 찍어야 되네요. 뭐 다시 찍으면 되죠.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새 중고 BMW 1000만원대면 산답니다. 카 푸어, 명품 푸어 정말 많아요 라는 영상에 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푸어 공화국이죠. 푸어 공화국. 카 푸어, 명품 푸어, 폼 푸어, 맵 푸어, 맵프 푸어, 카페 푸어, 하우스 푸어, 여행 푸어. 야, 푸어의 끝판왕이네. 푸어의 종합 선물 세트. 푸어가 뭐예요? 가난이잖아요. 없는데 남들한테 인적하려고 무리하게 돈을 쓰는 거잖아, 맞죠? 안 사도 되는 건데 남들한테 꿀리기 싫어가지고. BMW 1000만원대 여러분 진짜 있어요. 검색하면 있습니다. 나 검색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제가 한번 중고차 사이트 한번 볼게요. 제가 K카를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520D 이게 아마 신모델은 없을 거야. 신모델은 말이 안 되죠.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30만원짜리 있어요. 16년 12월식 디젤이고 14만 킬로 하나 있대요. 2천만원짜리 있습니다. 7만 킬로. 근데 냄새가 납니다. 나온지 8년 됐고 지원거리가 14만. 사후경이 있는지 볼까? 오, 무사고네? 진짜 무사고라고? 무사고일 리가 없을 텐데 14만이면 차를 곱게 모셨나 본데. 근데 주행거리가 길고 보증 수리 기간이 길어요. 보증 수리가 긴 게 아니라 보증 수리가 이미 지났어요. 근데 이런 차를 구입하는 사람 있을까? 근데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외차 기분 내보고 싶어가지고. 저런 차도 팔리니까 내놓는 겁니다.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차가 안 팔릴 것 같으면 딜러도 안 내놓겠죠. 근데 이걸 꼭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놓는 겁니다. 옛날 차라도 외차 내고 기분 내보고 싶어가지고. 그 옛날 차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나온 지 한 8년에서 막 10년 되는 거. 왜냐하면 외차는 디자인이 크게 안 바뀌거든요. 520D 같은 경우에는 옛날 차라고 해도 요즘 그 디자인하고 껍데기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독일 차들은 디자인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온 이제 BMW 520D하고 예전에 나온 520D하고 디자인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세자 기본 차이가 나는데 안에는 차이가 나겠지.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프리체인지라 해서 다 바꾸잖아, 맞죠? 근데 외국 차들은 프리체인지가 거의 안 일어나요. 레서스도 보면 지금 모델하고 5세대 모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가 그만큼 잘 만들었으니까 디자인이 이쁘니까 뭐 크게 바꾼 게 없는 게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뭐 못 만드니까 맨날 풀체인지 남았잖아요. 소나타 풀체인지 그만 했으면 좋겠어. 뭘 그렇게 다 뜯어 고치는 거야, 맞잖아요. 우리나라는 풀체인지가 기본이잖아. 근데 독일차 같은 경우에 풀체인지가 없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튼 저런 1000만원대 외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저런 차는 사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 자동차 이제 공업사 하시는 분들이 저런 차는 절대 사면 안 된다. 1000만원대 외차는 1000만원대 2000만원짜리 외차는 사지 마라. 왜냐하면 저 돈으로 고를 수 있는 게 선택지가 많이 없다. 일단은 출고된 지가 한 5년 이상 훌쩍 지난 차, 그리고 주행거리가 긴 차. 과연 외제차를 모았던 사람들 중에 저렇게 보증 수리기간 지나고 주행거리 길면 과연 문제가 안 생길까?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근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AS 기간이 지났으니까 사비로 이렇게 수리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지. 애초에 저런 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BMW 1000만원짜리 중고로 사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냐고. 학생도 있을 테고 사회초년생도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저런 차 못 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수리비가 막 1000만원 나오면 차값 1000만원인데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감당 못하죠 이게. 보통 독일차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이 독일차들은 한 10만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긴대요. 10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아무리 버텨봐야 10만에서 한 6만 정도의 문제 생긴 차도 있고, 특히 고성능 모델은 10만 가기 전에 문제가 생긴대. 엔진 아니면 이제 그 기어 쪽에. 그러니까 고성이라는 건 굉장히 뭔가 이제 어떤 부품을 굉장히 과부하를 걸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대. 이게. 맞잖아. 고성능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기어나 이제 엔진을 갈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안무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성능 모델 중에 내구성이 좋은 건 포기해야 되잖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독일 차들이 그런 고성능 모델이 많잖아요. 그러면 키로수가 많다는 건 언젠가 퍼진다는 거죠.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겠지. 그럼 전원차를 싸다고 덜컥 구입해서 모는 순간 차 가다가 문제 생기는 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견인해가지고 그 자동차 공업사가 수리해버리면 수입 폭탄 맞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답니다. 아직까지 많아요. 왜냐하면 독일 차에 대한 로망을 가진 남자들이 많아. 여러분도 있어요 분명히. 독일 차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요즘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국산차도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국산차 새 차 살 돈이면 연식 오래 안 지나 매제차를 살 수 있거든요. 옛날과 달라진 게 그런 거예요. 요즘 국산차도 많이 비싸다 보니까 소나타도 많이 비싸거든요. 국산차는 새 차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돈이면 외차 연식 한 2, 3년 지난 거 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나온 거 2, 3년 지난 거 디자인 차이 크게 안 나니까. 예.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외차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남자 어릴 때부터 외차에도 로망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차면 다 좋은 줄 알고 옛날 차라도 덜컥 구입해야겠다는 사람도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보기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덜컥 구입한 게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능력 안 돼 모시면 안 됩니다. 외차가 나쁜 게 아니라 능력과 조건이 되는 상태에서 몰아야 돼. 저런 거 몰았다가 수리비 폭탄 나오면 인생 난이도 올라갑니다. 굳이 올리지 마세요. 가뜩이나 먹고 살겠는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경험을 알려주마. 전자장비 고장났는데 견적이 그 차의 시세만큼 나오더라. 한문 고장 이 정도인데 다음에 엄두가 나서 처분함. 전자장비 고장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차들이 고칠 때 부품 수급이 빈대. 부품 수급. 이 국산차와 다른 게 그런 거죠. 국산차도 그 몇몇 모델은 부품 수급이 잘 안 이어지는 것도 있어. 근데 그래도 국산 차는 국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죠.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뭐 본넷 가격이 얼마고, 뭐 휀다 가격이 얼마고, 헤드라이트 가격이 얼마고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 나갈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차도는 얼마 나올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장담할 수 없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고칠 수 있을지 이걸 예상을 못해. 이게 특히 내가 당장 차가 필요한 사람이 낭패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제차를 전문적으로 고치는 사람들도 고장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외차가 무슨 고치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게 이렇게 딱 체계화되는 것도 아니고, 구조가 국산차하고 다르고 복잡한 것도 많아가지고 그분들도 보니까 맨땅에 헤드가시 하더라고요.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어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더라고. 이렇게 뜯어보고 하는데도 원인을 완벽하게 하진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공인비가 더 많이 드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시간 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국산차보다 외차 뭐 수리할 때 고생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 보면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외차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전문적으로 수리했다 해도 또 고장 날 것 같아. 이미 한 번 아작 났잖아요. 이미 한 번 아작 났으면 또 가다가 또 문제 생기잖아요. 그게 뭐 고치신 분들 문제 있다기보다는 이미 한 번 망가졌잖아요. 사람 몸도 그렇죠. 사람 몸도 한 번 뽀개지면 다시 재골절이 일어나건 탈골된 사람 또 다시 또 탈골 하잖아요. 이게 차도 마찬가지겠지. 차도 한번 엔진 한번 엎어지면 아무리 이거를 뭐 고쳤다 해도 또 엎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0,000원 만약에 차를 사겠다 그러면 중고차 사요. 아반떼 사십시오. 네. 그리고 차는 웬만하면 내가 좀 필요할 때 사십시오. 필요할 때 차가 꼭 필요한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보시고. 네. 차에 나간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좋은 차 모는 사람들 무조건 부러워하지 마시고. 네. 좋은 차 모는 분들 중에 능력 있는 분도 있겠지만 감당하기 힘든 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외차 너무 눈독 들이지 말고. 네. 외차도 좋은 건 맞는데 그만큼 감당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네. 아무튼 괜히 외차 싸다고 덜컥 구입해서 고생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